대한민국의 적폐, 양승태, 고개를 약간 내리깔고 있는 얼굴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완전 공소장에만 페이지 수로 296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이게 한 300쪽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그런 공소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범죄 기록을 또 이제 숫자로 빼보니까 47개의 범죄 혐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혐의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박근혜가 18개였어요. 그런데 이명박이 21개였어요. 예, 둘이 합쳐서 보다도 훨씬 더 많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판사로서 삶을 살긴 했지만은 거의 범죄자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정말 너무 끔찍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은 죄의 가장 큰, 그것도 또 압축을 해서 두 개로 보자면은, 하나는 이제 판사이면서 변호사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친일 앞잡이로서 악명을 떨치는 김앤장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앤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뒤에서 이제 재판 그래 짬짬이를 했을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외교부 장관을 했던 유명환, 이 사람이 이제 김앤장의 고문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박근혜 때는 고문으로 있던 윤병세라는 사람을 아주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박근혜가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이 얼마나 썩었는 줄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에 지나간 시절의 그 참혹한 어떤 증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끔찍한 증거 아닙니까, 완전. 이것은 뭔가요? 예, 이렇게 외교부 장관의 타이틀을 가지고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범죄를 뒤에서 저질렀던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는 그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의 판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양심이라고 일체 없는 범죄자가 자기 그 구미에 맞는 판사들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면서 거기서 인사권을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 중에 제일 황당한 사람을 3명을 세 가지 경우, 3명이 아니라 3가지 경우를 이제 얘기해 놨더라고요. 하나는 박근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 라고 SNS에다가 글을 쓴 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 완전히 무슨 민주화 시대에 이런 말도 못해요. 그리고 박근혜는 맨날 수첩 공주였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이게 블랙리스트라니. 이런 끔찍한. 그 다음에 또 재판에서 노동자 편향의 판사가 있었다. 세상에. 이런 완전 테러 아닙니까? 이 판사, 이 양승태, 이 완전히.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대학교 학생회 회장 출신이다. 그것마저도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자기 밑에서 그냥 충성하겠다는 이런 사람만 전부 다 또 이제 자기 원하는 자리를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결과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31명이었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뽑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내는데 동원된 사람이 전국에 있는 판사들을 다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판사가 한 1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000명 중에서. 세상에. 이 조직이 완전히 폐쇄돼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너무 어둠 속에서, 완전, 암처럼 자라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양, 이 결과잖아요. 이 양성태가 바로 그 결과물 아닙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시위하느라고 정말, 보기에 그분들은 영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그분들이 깨어나서 목소리를 외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없었거든요. 예, 깨어난 주권자가 만들어내는 그림이고, 광화문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평화의 날이 도래해서 그 광화문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거는 꽤 먼 미래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잡히는데, 이게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가 이렇게 해결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이건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18 망언, 이 세 사람이 제명이 될까요? 민주 시민들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게 요즘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양승태도 그렇고 5.18 이 사건도 그래요. 완전히 광주 시민 전체가 다 지금 뿔났잖아요. 뿐만 아니고 민주 시민들도 전부 다 지금 이 문제로 완전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큰 소리 쳤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명확한 사실을 두고 이제 사각형이면은 생각이 사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거 완전히 없는 것을 두고 그것을 다양한 의견인 양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 역사 속에서 박근혜 정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법안을 만들어냈던 것도 있고 온갖 증거가 다 있어요. 5.18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이. 그런데 지만원이라는 저 과대망상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 3명이 같이 국회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는 뭐 괴물 집단이다 이런 정말로 궤변이고 망언이죠.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김진태는 지금 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꿈을 꿨던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당대표를 나가는데 친박 전체를 전부 다 끌어당겨야 되겠다는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친박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막 위로를 해주고 또 이제 제명을 한다 하니까 오히려 이제 친박들이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거기 가가지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오히려 막 들어 누워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대요. 김진태를 징계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김진태는 또 이제 그 힘을 믿고 오히려 의기양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순례 이 사람은 이름도 잘 모르는 비례대표였잖아요. 이 순례 할머니는. 그런데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면서 완전히 그냥 행복해서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좀 지각이 있는 한국당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동안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어떤 증거와 증명들이 그냥 일어나고 반복됐던 그런 일인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오히려 정말 난감한 것은 한국당인 거죠. 처음에는 나경원하고 김병준하고 전부 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니까요. 그랬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태가 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 나는 당대표 나갈 건데 당대표 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 사항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보 등록 전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태가 오히려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댓글로 뭐 유공자를 밝히면 되지 왜 못 밝히냐면서 막 그렇게 아우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참 희한하네. 왜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보면은 공개하라는 주장에는 이미 대부분의 명단이 나와 있다며 무엇을 더 공개해야 하느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우리 5.18 기념문화센터 뒤에 가면은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리 4,000여 명의 명단이 처음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 공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공개 안 됐냐 그걸 자꾸 얘기해도 또 공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원 의원들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을 찾아서
들으셨죠?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개 오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국가 유공자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JTBC에서 팩트 체크하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또 이렇게 이분 말씀대로 공개를 해도 되는 경우에는 해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계속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싸우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공개하라. 공개했다니까요. 공개할 사람들은. 또 근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사람들 가지고 노는 거죠. 이거 역시도. 예. 보니까 5.18 망언 한 이 세 사람은 징계가 되는 것이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도 소식, 예. 멋진 소식 또 하나 떴어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에 투자한다. 디자인 개발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와, 디자인 개발에 지원한다. 이런 종류의 뉴스는 제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경기도의 가구 사업체 40개사에다가 투자한다고 아주 그 40개라고 딱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40곳을 대상으로 가구 융 복합 디자인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신제품 디자인 개발 분야, 하드웨어 관련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뉴스가 있어요. 경기도에 가구 산업하는 데 있잖아요. 예, 가구 산업하는데 가구 제작 이런 게 아니라 가구 디자인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40개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디자인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가구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완전 우리나라에도 아끼아 같은 그런 회사가 경기도에서 하나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컵의 이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이 진짜 너무 한 번씩 진짜 매력적인 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딱 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모으는 거죠. 예쁜 디자인들을. 그런데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면은 산다 하는 그런 저는 이제 소비 철학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사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가끔 딱 꼽히면은 바로 사죠. 그 대신. 보상으로서. 그리고 또 그렇게 딱 꼽히는 경우가 그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을 보면은 이 컵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물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항상 존재하는 아주 그냥 심플한 거지만 이 모양의 어떤 심플함 속에서 저는 디자이너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 가지고 말을 걸지 뭔가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샀어요. 이 영국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디자인을 유럽에서 하고 제조는 또 이제 중국에서 하고 그런 제품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판매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면 그런 거니까 디자이너가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의 마음을 그냥 저는 나름대로 읽어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재명 도지사님이 세상에 디자인에다가 지원하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구점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40곳을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금이 꼭 필요한데 가도록 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진짜
디자이너, 멋진 디자이너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것은 경쟁력이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경쟁력은 국제적인 경쟁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영국 필이 나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리고 또 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포르투갈에서 제가 이제 포르투갈 가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에스프레소가 아침에 사람들이 눈 뜨면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빵하고 커피 파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에스프레소 진하잖아요. 한 잔에다가 샌드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 바게트 샌드위치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크로아상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는 출근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진짜 놀란 것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탕을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넣길래 나도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초콜릿 맛은 아닌데 왜 초콜릿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어떤 진한 맛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커피 맛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경기도에는 어쩌면은 이런 디자이너에 대한 배려까지 있으니까 진짜 아끼아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멋질까요? 또 우리나라 도자기는 아주 개성 있잖아요.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족이 진짜 힘들었는데 몇 개 챙겨왔었거든요. 옛날에 청도에서 어떤 도자기를 굽는 디자이너가 직접 구운 거였어요. 완전 첫눈에 반해가지고 제가 몇 번 그 집을 들렀고 갈 때마다 사갖고 이제 왔었는데 아주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왜냐면 깨질까봐 근데 좀 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되는 물건이었지만은 마음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내가 항상 끼고 다니게 되잖아요. 몇 개의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항상 책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진짜 깊은 배려다. 예술이 진짜 경기도에서는 꽃 피우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섬세한 마음 씀씀이가.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시냐. 생계형 체납자. 그러니까 체납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생계형 체납자는 이제 보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면면을 살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사기성을 가진, 그냥 아주 그냥 늘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 이런 나쁜 사람 말고,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경우에는 적극 구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체납을 했다고 해서, 다 죄인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생계형일 경우에, 그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조금 보면은, 이 일을 어디서 하냐면은, 복지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결손을 처분을 하고, 이것을 구제해주고 나면 결손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복지팀을 투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재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기도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업을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융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와 상담, 예,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 솔루션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권이 너무너무 존중받는 그런 도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바이.